예. 보통 이제 시리우성을 예. 보는 면에서 설명하나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책자 자체가 예. 거의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화하고 토는 예. 동공으로 해가지고 따로 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리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설명했거나 그런 화토는 동공을 해갖고 화 쪽으로만 설명해놨지 예. 토에 대해서 뭐 그 성질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시리우성이 어떤 것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설명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동공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동궁을 쓰는 것은 이제 저쪽에 무슨 책이죠? 명리정종에서는 그 토의 어떤 그 움직임을 수에 작용하고 똑같이 묶어놨어요. 명리정종에 보면. 예. 그게 뭐냐면 토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사이를 해요. 사이간. 간계죠, 그죠? 간계에 해당하니까 그 계절과 계절 사이에 꼭 우리 날씨가 크게 바뀌기 전에 뭐가 와요? 간절기. 예, 간절기인데 그 간절기에 우리가 실제 물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날씨가 확 바뀌어 나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명리정종에서는 요 수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토와 같이 동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오늘 갑자기 그냥 이 해수가 용에 짓눌려 갖고 막 옆구리를 막 자꾸 뛰는 거예요, 지금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토에 대한 어떤 실제로 워낙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건데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행적 순환성 속의 토. 그런 속의 토. 자, 이건 말 그대로 정말로 오행적으로 토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목화 금수 사이에, 즉 봄, 여름, 춘하, 추동 사이에 토는 이게 늦여름이죠, 그죠? 늦여름. 즉 양의 극단에 이르러서 양의 극단. 그 다음 다시 음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화금이 무엇할 수 있도록? 교역할 수 있도록. 그죠? 그걸 이제 우리, 이팔교역이라고 하죠. 이팔교역. 이칠이 화에 속하고, 그죠? 사구가 금에 속하는데. 이팔교역이 아니고, 그 숫자를 따와가지고 명칭 붙여서 쓰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화하고, 그 교역 자체가 뭐냐면, 화하고 금을 숫자를 따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용어가 있는데, 그게 어느 책에 있냐면, 한동숙 씨 책에 보면, 그 숫자를 붙여서, 우주변화의 원리 있죠, 그죠? 그 책에 보면 그 명칭을 따서 냈는데, 그렇게 상수화된 어떤 걸로 명칭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화금교역으로 보면 되죠, 화금교역. 그죠? 화금이 서로, 결국 그 작용이 바뀔 수 있도록, 즉, 그 양의 극단을 잡아들이고, 그죠? 음으로 넘겨주는 그런 작용이 화금교역. 화금교역을 이루어주는, 의미로서의, 또는 기능으로서의 그 토. 이게 진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토를 오행적으로 말했을 때 토의 성질을 다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능면입니다. 기능. 저게 화금교역의 기능이 아니고 기능에서 그러면 이렇게 수령. 저희 토의 성질에서 오행적 순환의 그 토에서 말 그대로 저렇게 양의 요 토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두 가지. 그죠? 양을 전부 다 즉, 목과 화의 운동을 거둬들이고, 넘겨주는 작용. 그 다음에 양의 극단이죠. 양의 극단. 그러니까, 양의 극단은 갑을, 병정, 무가 다 모시고, 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 경, 신, 임, 개가 무슨 운동? 음운동을 하죠. 그죠? 음운동. 그래서 음운동을, 양이 점점점 발산하다가 결국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운동성으로 보면 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죠? 양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쇠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위치는 뭐예요? 에너지량, 운동량은 뭐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많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어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렴의 토. 수렴의 토면서 위치나 에너지가 뭐예요? 양의 극단. 양의 극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오행에서 말하는 그 오행의 그 순환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작용이다. 그죠? 근데 이제 운동성이 무하고 좀 차이 나죠. 그죠? 무는 뭐냐면은 그 글자 자체로 양음,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발랑 뭐냐면 자기 성질을 잘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잘 드러내게 되잖아요. 잘 드러내게. 그죠? 근데 화보다는 이게 동작이 뭐냐면 화는 확 이렇게 벌어진다면 무는 뭐예요? 천천히. 이것보다는 좀 천천히 벌어진다는 운동성이 그죠? 병은 뭐냐면 한참 양기를 받아서 막 확 치솟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위치는 결국 양이 가장 뭐예요? 승하에 있는 상태. 자, 요때에 이게 본래적인 그 토의 의미라는 거죠. 기는 뭐예요? 위치는 양의 위치에 있으면서 운동은 뭐예요? 음으로 달리니까 자기 개성을 뭐예요? 잘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서도 자기를 잘 안 드러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맹해 보이기도 하고 분명히 저 처지 같으면 뭔가 말이에요. 설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덜 설치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예. 그렇죠? 자, 그러나 어쨌든 문화 기의 위치는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운동성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사주간지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사주간지에서 지지면에 들어와서 지지면에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진, 술, 축, 미 이 네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술축미가 저런 어떤 이 오행적인 어떤 그 순환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작용이 활발하냐? 활발한 것도 있고 활발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요때 그러나 이 진술축미들이 전부 다 해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렴을 해낸다는 면에서 기능 면에서 어떻게 해요? 토의 성질을 구현하고 있다. 즉 축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이게 어디에 속해요?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이런 의미의 토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토라고 배속해놨잖아요. 왜 토라고 했을까? 여기에 뭐냐면 가을을 갈무리 한단 말이에요. 가을. 즉 가을을 여는 놈이 경이죠. 그죠? 가을을 여는 놈이 그 경이 어떻게 축을 만나면 묘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가을의 기운이 지상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수렴을 함으로써 결국 수렴의 토, 그죠? 토의 작용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행적으로 보면 어디에 가까워요? 이 개에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축의 성질과 가장 통하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가을을 닫으니 무엇이 열리고 봄이 열리고. 그러니까 축은 결국 축생인 하잖아요. 축생인. 이해되세요? 그 봄이 열리잖아요. 봄이 뭐예요? 이 갑이잖아요. 갑.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생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야, 오늘 또 당한다 이러면서 아까 눈빛을 맴매 사람은 참 저런 걸 이론이라고 떠드는데 뒤에 여러분들의 자연 공부를 통해서 이걸 쭉 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축이 이 지상에서 가을이란 놈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싹 잡아들인다니까요. 그죠? 싹 잡아들여야만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인이 열린단 말이죠. 지상에 봄이 열리고. 그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이는 뭐예요? 만춘의 기운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되면서 번져나가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실과 수렴을 하는 수렴 기능으로서의 어떤 그 경금작용, 경금을 작용하지 못하게 잡아들이는 이런 것은 분명히 그 토의 성질이 구현되어 있지만 오행적인 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게 실관할 때 왜 중요하냐면
자, 어느 여인이 기축월에 임을 만나서 서방을 쓰고 있고, 서방을 만나고 있고. 자, 어느 사람이 기미월에 임을 만나서 남편을 쓰고 있다면, 자, 저 때에 남편의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 능력, 현실적인 작용, 이것이 누가 강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축이 1번, 2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그죠? 그럼 요 모양은 뭐냐? 모양도 있고 작용도 좀 있다. 그러나 파워풀하다, 안 하다? 파워풀한 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실력 행사요, 실력 행사. 실력 행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실력 행사가 약하다는 거죠. 없는 것보다 일단 나으니까, 그죠? 둘 다 뭐냐면 천간에 모자를 썼으니, 명실상부하게, 자타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직위나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어떤 실력 발휘나, 현실적으로 뭐예요? 명품 가방 사주고, 사랑해주고, 막 잘해줄 때 숨 넘어갈 듯이 껄떡껄떡 잘해주는 남편은, 그렇게 2번인 남편이에요, 2번 남편. 되시죠? 그 때로는 뭐냐면, 요 놈이 이제 또 주변의 글자에 의해서 그 색깔이 희석돼 버리면, 거의 뭐 토로스의 작용이 잘 된다, 안 된다? 네, 토로스 작용이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 그럴싸하게 그냥 뭐 관직이라든지, 국가 공직이라든지, 또 뭐 교수직이라든지, 어떤 명예 중심으로는 뭔가 유지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면에서 뭐예요? 남편으로서의 실력 행사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직사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할 때, 이 남자라고 한다면, 자, 폼나고, 막, 현실적으로 뭐냐면 실력 행사가 많은 조직이 좋겠다. 아니면은 정신적이고, 뭐, 관직 명예 중심인 조직이 좋겠다. 그렇죠, 예. 요 경우에는 뭐냐면, 관직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실력 행사가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요것이, 요런 경우에 주변에 의해서 좀 그 토의 성질이나 이런 것이 보조되지 않으면, 있으나 많아 정도까지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축과 술은, 축과 술은 뭐냐면 토로 인정을 하되, 토로서의 뭐예요? 실력, 오행적인 토로서의 어떤 기운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거의 토로서의 작용이 없는 것으로 준하여 봐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 자아가 역습이면 자쪽 합토를 해서 하나가 이렇게도 그 자축이 이제 이루어서 그 합토를 해낸다. 이게 합이 토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토가 아니라고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구축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축이 갖는, 그때의 토도 마찬가지로, 이 오행적인 어떤 이 토가 아니에요. 오행에서의 본류적인 어떤 토의 의미가 아니고, 인을 열어주기 위한 발판이거든요. 인을 열어주기 위한 발판. 그러니까 1양, 2양이 모여 3양생하고, 그러니까 도생 1하고 도덕경에 나오는 도생 1, 1생 2, 2생 3. 그죠? 할 때, 이렇게 어린 양은 어린 것들의 축양 과정이에요. 양의 힘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판이나 토대로서의 토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삼양지처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삼양지처. 이게 가을을 전부 다,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가을을 해체시켜주는 그런 작용. 즉, 수렴적인, 작용으로서 결국 자축이 어린 1양, 2양끼리 붙어서 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 당하는 느낌이에요. 야,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당하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웜업.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그게 이제 뒤에 육합의 원리, 육합은 다 배우셨죠, 그죠? 오늘 계속 오늘 옆구리로 가는데. 육합이 뭐냐면 자하고 축하고, 합을 하고,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 그 다음에, 오미, 신유, 술해. 이게 1양, 2양, 3, 4, 5, 6. 여기에 또 음이죠, 그죠? 1음, 2음, 3음,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어린 것은 뭐냐면은 힘을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결합. 그 다음에 오미도 마찬가지로 음의 힘을 쌓아 나가는 것으로서의 결합. 그 다음에 뭐예요? 3은 무엇과 6. 그 다음에 6은 3과 4는 5와 6은 사양은 또 오음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뭐가 돼요? 각각 그 수로 보면은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자축은 결국은 뭐냐면 합토라기보다는 사실은 생인이에요, 생인. 그 다음에 오미도 뭐냐면 결국 생신. 그래서 모양을 갖춘 연후에 제대로 자기의 개성, 즉, 이게 삼양삼음이잖아요. 삼양삼음. 즉, 자기의 기운을 드러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저끼리 놀다가 힘을 기른 다음에는 뭐예요? 옆집 순이를 갖다가 짝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릴 때는 누구하고 놀아요? 동성 친구하고 놀잖아요. 동성 친구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놀다가 뒤에는 뭐 힘이 생겨나면 남자 같으면 옆집 순이, 옆 동네 순이하고 짝을 짓는다. 그 짝을 짓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양새가 성구수, 구수를 성하도록, 작성하도록 하는 모양의 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육합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음양합이죠, 음양합. 그래서 요 두 개는 오미는 뭐예요? 또 합화가 뭐 된다는 글도 있고 없다는 글도 있고 하죠. 보신 기억납니까? 그럼 둘 다 뭐냐면 음은 하나 두 개지만 양의 성질이 상의 성질이 둘 다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쉽게 엉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했다고 보고 육합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설명 이런 거는 또 안 들으셨어요? 금시초문입니다. 진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토의 성질에 대해서는 대강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렴, 우리 지지에서는 그 수렴의 속성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제로서 오행적인 토가 실현된 거는 뭐냐면 진하고 미라는 거죠. 즉, 무의 기상에 가장 가까운 게 진, 기의 기상에 가장 가까운 게 미. 예, 이해되시죠? 예. 나머지 술과 축은 수렴작용을 통해서 다음 기운을 열어주는 터미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오행적인 그 토의 의미는 약하다. 예, 정리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팔자라도 예를 들어서 임일조가 무진을 만나 있는 모양, 임일조가 기미를 만나 있는 모양, 임일조가 기축을 만나 있는 모양, 기축을 만나 있는 모양, 임일조가 무수를 만나 있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이 명조를 보실 때 이렇게 술이나 축을 관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좀 잘 이렇게 안정된 어떤 모양으로 해두지 않으면 직장 안정이 잘 된다 안 된다. 분명히 형태는 관격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잡기재간의 형태로서 관격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직장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시집을 갔는데 서방은 분명히 뭐 허우대 멀쩡하고 일도 있고 돈도 버는데 그 작용이 어떻게 해요? 오행적인 토의 뜻을 개성하고 있지 못하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없는 것에 거의 준해서도 본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간지들을 제대로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자연 공부를 하세요. 자연 공부. 이 자연을 보고 글을 따왔기 때문에 이 글은 뭐냐면 그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변화들을 글로 딱 감추고 해놨기 때문에 이 글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꾸 글놀이만 하고 있는 거라. 글놀이. 말이 갑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건 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물어보고 된 것처럼 보이면 이건 또 합이 되는구나. 그것도 공부는 되죠. 근데 왜라고 하는 게 부딪히면 이제 계속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뭐냐면 자유롭게 자기가 뭘 말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책들 보면 막 똑같아요. 전부 다 뭐. 전부 보면 뭐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고등학교 참고서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참고서가 자기 유명 강사 하려면 자기가 유명 강사다 이러면 뭐 전부 다 다른 데 있는 거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그죠. 참고서 내가 그것도 저자 이렇게 해야 좀 뭐 뽀대를 뭐 좀 뽀대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폼 잡느라고 그런 식의 어떤 책들을 100번 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100번 봐야. 근데 그런 책이 거의 뭐냐면 우리 책 서점에 가 있으면 거의 95% 이상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글 논리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손님들한테 딱 이렇게 책 보여주면서 이게 제 책임이 되면서 손님 선물이나 하고 사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뭐 어떤 그 옛 사람이 글들은 뭐 아주 심도 있게 고찰을 해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못 옮기는 거, 이걸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단 있는 그대로 본을 따놓고 뭐뭐라 한다. 육합의 표는 아래와 같다. 조금 친절한 사람은 외울 것. 응? 뭐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럼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이나 여러 가지 그 현상의 질문을 던져야 여러분이 자유가 생긴다니까요. 옛 사람들이 이 말을 이런 현상을 글로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농부가 평생을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뭐냐면 농가대학 수업을 딱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가 뭐냐면 수어를 모르죠, 그죠? 농가대학에서는 어떤 학문적 수어는 모르는데 저걸 유식한 말로 저걸 이양법이라는구나. 자기는 다 해본 건데. 그죠? 그게 도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도사.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지창용 선생 아시죠? 예. 우리 그 풍수, 그 지창용 선생이 뭐냐면 옛날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농사를 농사. 이게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농사를 한 1년만 딱 지어봐도 알아요. 1년만 딱 지어봐도 1년 동안 농선 흙에 가가지고 삽질하면서 자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라는 거죠. 옛 사람이 이걸 봄이라 했구나. 옛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걸 보고 목이라 했구나. 그죠? 그걸 갖다 자연이 물리를 터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2는 2, 2는 3 이게 구구셈 외워가지고 구구셈해가지고 그 글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갖다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나온 구멍을 모르니 이걸 엮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로 마음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종교적인 수행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놓지 않는 거. 생각을 놓지 않는 이게 소위 왜는 왜. 그런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불교에서 그죠? 가장 큰 어떤 범주의 질문. 그게 화두잖아요, 우리가. 그 화두를 갖다가 놓지 않고, 시시때때 놓지 않고 어느 날 가다 보면, 자기가 무릎을 치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물건을 거기 뒀구나. 열쇠고리 내가 어디 뒀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시시때때로 놓지 않고 있으면은, 저쪽에 뭐 다른 볼일 보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그 선반 위에 놔놨네. 이게 떠오르잖아요. 예, 이런 어떤 것처럼, 이 역학도 마찬가지로, 왜? 왜 맞냐? 왜 이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따져서,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어떤 변화의 원리, 이런 것들을 관찰이 딱 될 때, 이 책을 다시 보라는 거죠. 뭐 어떤 책이든 어떤 역학책이든 그걸 보시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 이제 그게 체득되는 거죠. 체득. 그 체득이 안 되면 이제 이 마음대로 응용이나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만 딱 틀 속에서만 결국 해석해두고 이게 되나 안 되나 다시 또 검증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